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창밖에는 장엄한 빗줄기가 계속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뭐라 할까요? 엄숙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뭔가를 돌아보아야 되는 뭐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상대 국가가 어딘지 다 짐작하고 계시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1위 국가입니다. 현재 23%, 뭐 25%.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거의 4분의 1쯤이 중국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조금씩 감소세에 접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굳건한 1위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 대중국 수출은 2001년에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이 WTO에 가입을 해서 세계 무역 질서에 편입되면서 그때부터 폭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 한국의 전체 수출 1723억 달러 중에 10.7%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불과 5년 만인 2005년에 20%를 넘어선 뒤에 2018년에는 26.8%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 다음에 대중 수출이 최고치를 찍었다. 26.8%다. 27%. 중국이 이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측면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생산 기지로 이제 그곳이 떠오르면서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 석유, 화학 제품 뭐 이런 부문에서 원자재, 중간재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데 따른 결과지요. 작년 2021년 전체 수출액 6,444억 달러 중에 4분의 1이 넘는 1,630억 달러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2003년 이후, 그러니까 2003년 이후 지난 19년 동안 부동의 1위 국가, 연속적인 부동의 1위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을 향한 수출은 10% 초반대로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1980년대 그때 말 35%까지 웃돌았었습니다. 35%.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20% 선을 유지하는가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10% 초반으로 쪼그라들어 있고, 유럽 쪽으로 가는 수출도 2010년대 들어서는 한 자릿수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작년에 25%, 그리고 올해는 이제 5월까지의 통계로 보면은 23.4%, 23%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 그리고 인도 이런 곳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기 시작한 여파가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정책에 따른 중국의 대도시들이 봉쇄되는 뭐 그런 영향도 있고, 또 공급망의 차질 여파까지 겹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공산 독재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25%가 아니라 45%를 어느 한 나라하고만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가 자유민주국가이고 민간 기업이 위주로 자유시장 경제가 굴러가는 국가라면 저는 오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산 독재 국가하고의 이러한 비중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한 나라는 중앙 권력이 민간 기업을 좌지우지하고 매우 폭력적이고 보복적으로 시장을 봉쇄해버리는 일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제 안보가 가장 취약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일당 독재 국가와 이 수출입 비중이 커지는 현상입니다. 물론 인구 14억, 이런 거대 시장을 무시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푸틴이 서유럽 쪽으로 가는 가스의 파이프라인을 잠가버리는 것처럼,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그 결과를 보는 것처럼 중국의 시진핑도 한국에게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최근에 독일의 가장 유력한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러시아 에너지에 종속돼 버린 독일의 처지를 한탄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슈피겔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 정치권이 경제 협력을 통한 대러시아 관계 개선이 평화로 이어진다는 단꿈에 빠져버렸다. 독일은 그렇게 푸틴의 덫에 빠져버렸다. 경제 협력을 통한 공산 독재 국가와 신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믿음은 오판이었다. 참 기가 막힌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은 얘기를 독일의 슈피겔지가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오판이었다. 러시아하고 경제관계를, 에너지를 55%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러시아 의존도를, 천연가스를, 그래서 러시아하고 경제적으로 유대가 긴밀해지면 그게 평화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은 단꿈이었다. 오판이었다. 천연가스의 55%를 러시아에 의존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보복 위협에 쩔쩔매는 현 상황에 대한 처절한 반성문이다. 러시아는 독일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제재에 동참하자 보복 조치로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고, 현재 독일은 대체 에너지를 찾지를 못해서 일부 산업은 다 셧다운, 운영 중단, 그리고 가스 배급제, 마치 전시 상황처럼 에너지 배급제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 배급제라고 하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하는 그러한 비상조치인 것입니다. 그 비상조치를 독일이 지금 곧 취할 예정이다. 파이낸셜 타임스 일면 톱이더군요, 며칠 전에. 중국 시장에 과도한 의존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중국 리스크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한국 경제 상황도 독일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들이는 수입품 6개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80% 이상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배터리, 그 생산용 히토류는 90% 이상을 중국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도 생생하죠? 작년에 그 오염물질 저감제인 요소수 공급, 이것을 중국이 줄여버리자 우리나라 디젤 트럭이 전부 다 운행 중단이 돼버리는, 너무나 기억이 뚜렷하시죠? 세계에서 2번째로 덩치가 크다는 중국 경제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공산당 독재 국가입니다. 자기네들 뜻에 어긋나면은 거침없이 보복의 칼자루를 휘둘러 버립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중국은 한국을 매우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한국은 경제 보복이 가장 잘 먹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에 우리나라가 그때 마늘 파동 때문에 중국산 마늘 수입을 금지하자 중국은 바로 한국산 휴대폰을 수입을 금지를 했었습니다. 사드 사태 때는
사드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롯데그룹을 공격해서 롯데그룹이 중국 사업을 다 접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한령, 한류 금지령 이것을 내려서 국내 관광 산업에 20조가 넘는 피해를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와서 혼밥을 먹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중국에 굴복을 해서 뭐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뭐 이러면서 저자세로 5년 동안 일관을 했지요. 시장경제 도입 초기에 중국은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한국 기업을 유치했었는데 중국 내부에 자국 기업이 자리를 잡자 보조금을 차별한다든지 각종 불공정 거래를 한다든지 하면서 한국 기업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국가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법이요? 법은 그냥 허울 뿐입니다. 이런 나라에 한국이 과도하게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면은 독일 슈피겔지가 한탄하는 것처럼 지금 독일이 맡고 있는 상황처럼 비슷한 비참지경에 우리도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새로운 질서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질서에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민주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오로지 그것만 바라봤던 그 동맹에서 아니야. 그거는 언제든지 보복의 칼이 돼서 우리한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우선해서 자유민주라고 하는 가치를 동맹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독일에요 싱크탱크가 있는데 국제안보문제연구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G7 서방 중요 7개 나라 여기에 한국,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을 해가지고 한국, 호주, 뉴질랜드 포함을 해서 G10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대만을 옵서버 자격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G10 플러스 1. 그러니까 기존의 G7 국가에다가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G10을 만든 다음에 대만을 플러스 1로 참여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G20, 우리나라에서도 그 회의가 열린 적 있죠. 주요 20개 나라의 경우에는 회원국의 절반만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경제 제재에 지지하고 동참했다. 그래서 미국과 G7의 글로벌 리더십이 도전받고 있다. 따라서 G20, G20 이건 아무 쓸데없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 민주, 복지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그 나라들만 따로 G10을 만들어야 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지금 이런 절박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경제 안보가 무슨 뜻이다 이런 얘기로 오늘 여러분과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공유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